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인데, 사실 금요일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어제 저녁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촬영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람에 오늘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찍게 되다 보니까 준비도 더 많이 했고, 또 정리가 잘 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보게 되시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국제 정치가 이제 뭐 변동이 많이 되면서 또 말씀드려야 될 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아마 한 번에 다 방송을 못 하고 뭐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 1월 1일 날 지금 뭐 1월 이제 벌써 한 1월이 된 지도 한 열흘 지났는데 1월 1일 날 아주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미국이 18년 동안 따라다니던 테러리스트들을 하나 죽였습니다. 18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미국이 반테러 전쟁을 참 진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미국의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양식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972년 얘기인데, 1972년이면 뭐 벌써 지금 뭐 거의 4, 50년 정도 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이라고 독일에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 블랙 september라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인질로 잡고 자기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잡혀 있는 사람 풀어달라고 이제 인질 협상을 하고 그랬죠. 그러는 과정에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를 11명을 정말 잔인하게 쏴 죽인 것이죠. 뭐 거기 독일 경찰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참 잔인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잔인한 테러리즘을 했죠.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을 독일이 이제 체포하고 있었다가 또 풀어줬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중앙정보부죠. 모사드라는 조직이 테러리스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가서 다 살해를 했습니다. 한 명씩 다 가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다 죽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래서 1972년에 일어난 사건이 한 20년 정도, 20년 이상 지속돼 가지고 결국은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다 모사드가 살해를 했는데, 그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레스 오브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스라는 거는 분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분노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참 수십 년 걸쳐서 작전을 했는데, 바로 이번에 미국이 유사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군함이 예멘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서, 왜냐하면은 뭐 우리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군함에도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덴이라는 항구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그냥 가서 돌격해서 가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배 가운데가 그냥 뻥 뚫릴 정도로 폭발이 나고, 그래서 미국 해군 병사가 17명이 죽고 그리고 40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 배를 그냥 끌고 왔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예멘서부터. 뭐 그냥 자기 힘으로 못 오니까. 그래서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지스함 아주 그 성능 좋은 군함이죠. 그렇지만은 고무보트가 가서 테러를 하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을 넣고 있는 중에 그때 이것을 이 작전을 행한 뭐 테러리스트 두목이죠. 그 두목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0년 10월 12일인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지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말 알 바다위라는 이런 그 테러리스트인데 이 사람을 1월 1일 날 미국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그 미국 국방부 그리고 미국 CIA가 정말 그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1월 4일 날 끝났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의 위대한 국군이 미국 군함 콜호를 향한 비겁한 공격에서 희생당한 영웅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이제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할 때는 그 저스티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은 Our great military has delivered justice for the heroes lost and wounded in the cowardly attack on the USS Cole. 그러니까 콜이라는 군함에 대한 비겁한 공격에서 희생당한 그 영웅들에게 정의를 다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We have just killed the leader of that attack. 그 공격의 책임자인 자말 알 바다위를 죽였다. 그러니까 2000년 10월 12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지금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그래서 18년이 넘어 걸린 것이죠. 바로 이런 그 테러와의 싸움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비디오로 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그 이스라엘 정부부가 마지막 그 테러리스트를 죽이고서 이제 이 작전이 끝났다고 발표를 하는 날 그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희생당한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많이 늙은 어머니가 이렇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오나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전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을 왜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했는데 저는 이 국가의 경우 개인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부가 끝까지 그 테러리스트를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사살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은 선수들은. 그렇지만 다음번 이스라엘 선수는 죽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을 하는데 웬만한 그 용기가 없으면 다시 그와 같은 일을 적들이 반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들은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테러리즘을 이제 그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작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2000년 10월 달에 일어난 일이 2019년 1월 1일 날 끝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여간 뭐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 바다위라는 저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들은 겁니다. 저기 가고 있다 해가지고 그제 아마 그는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했을 겁니다. 아마 드론으로 쐈겠죠. 드론 작전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가 그 읽은 책에 의하면은 이제 1000번을 허락을 했대요. 이 작전을 하라고. 1000번을 허락했고 그래서 3000명 이상을 죽인 거로 돼 있습니다. 바로 또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약 4000명 정도 죽였다. 근데 이렇게 이 급이 높은 테러리스트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습니다. 저거 공격하겠다고 정치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가 1000번을 사인하면서 눈도 꼼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까지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만약 사인했다면은 눈도 꼼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이제 이 사인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년 1월 1일 날 이 테러 전쟁이 뭐 그냥 지속되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이 미국 정부가 이 바다위라는 사람의 어디 있다는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는 상금을 500만 불 주겠다. 그 현상금도 걸고 그리고 지금 작전을 한 것이라는 그 뒷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제가 그 아무래도 지금 또 최근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1월 8일 날 중국을 방문했는데 1월 8일은 그 김정은이의 35회 생일입니다. 이 친구가 1984년 1월 8일생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8일 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 결국은 이런 그 북한이나 중국이 공개 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비밀 외교를 하고 방문도 참 은밀하게 가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민주주의 국가들은 언제 방문한다는 거가 이제 몇 달 전에 다 계획이 나와 있죠. 뭐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런데 뭐 급격히 가고 사실은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또 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일상도 차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예, 그 김정은은 옛날로 치면 왕입니다, 왕. 그렇기 때문에 생일날은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뭐 지난 1년 사이에 4번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가고 그 왕이 지금 무지하게 바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체제에도 급박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주제가 북한이 과연 그 핵을 포기할 것이냐, 그리고 포기하기 위해서 뭐 중국도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지난 남미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따로 회담을 갖고 그 무역 때문에 이제 휴전을 했죠, 90일 동안. 그 휴전할 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100%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나서 시진핑이 미국한테 했던 100% 도와주겠다는 것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데, 우리가 그냥 저런 그 비밀 국가들의 비밀 외교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고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 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그 지난번 1월 1일 날 신년사를 읽었는데 그 신년사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이제 들어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좀 끝내라라는, 끝낼 것을 종용하는, 즉 훈련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쓴 단어는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결국은 지켜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지구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뭐 몇 나라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서너 나라밖에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9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그런 말하죠. 미국은 다른 나라들 보고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지구 모든 나라들은 저항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북한하고 중국이 그 대항에 맞서기 위해서 만났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방문 목적은 또 그리고 시진핑이 부른 목적은 미국에 대항하자입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중국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자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각종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그 국회의원들하고 인터뷰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핵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둘이 모여서 꿍꿍이를 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대부분이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핵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관해서 논의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은 미국에게 한 약속, 뭐 몇 달 전에, 뭐 한두 달 됐죠. 한 달 좀 넘었겠네요. 100% 지원하겠다. 하지 않았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리 가드너라고 공화당의 아주 젊은 상원의원이지, 지금 40대 초반인데, 코리 가드너는 시진핑은 김정은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은 그만해라. 구두를 광내주는 일은 하지 말라. 상당히 모독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의 구두만 닦아주고 있느냐, 기분 나쁘다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가 1월 1일 날 트위트한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북한 핵하고 관련되니까 김정은이 핵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핵을 누구한테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신년사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러고서 나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지. 그래 놓고 그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아주 재밌게 썼는데, who realizes so well,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that North Korea possesses great economic potential, 북한이 대단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를 나도 만나기로 했다. 이거 그냥 해석하면은, 야, 저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분명히 사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듣고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잘 아는 김정은을 나도 만나겠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arcastic하다고 얘기합니다. sarcastic, 비꼰 거예요. 트럼프가 사회주의는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석유 부국을 거지로 만들어 놨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없애자 그랬는데, 사회주의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연설을 듣고 자기 잠재력을 잘 아는 김정은이를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이 트럼프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비꼬았다. 비꼬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도 이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읽고, 야, 저 트럼프 저 정신 나간 영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을 나도 만날 거야. 지금 내가 설명 다 드렸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을 저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미국에서 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하여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국회가 이제 116대 국회가 이제 1월 1일 날 개원을 했죠. 미국은 2년씩 1대1대가 2년씩입니다. 하원의원은 전원이 이제 이게 새로 뽑히니까, 그래서 116대 이제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116대 의회는 아마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요구를 트럼프한테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을 했는데, 민주당이 서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중시하는 정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도 결부돼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라고, 미국 행정부가 가하라고 국회가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보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중국을 가기 직전에 트럼프의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 뭐가 써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편지를 받은 후에
김정은이 마음이 상당히 그 복잡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핵을 내려놓을 것을 강요를 했고 핵을 포기를 해야지 이제 북한 경제 제재를 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김정은이 좀 이렇게 그 거들먹거리면서 뚱뚱한 그 뭐 체격을 자랑하면서 이게 다니는데 아마도 마음은 복잡할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이 양쪽에서 뭐 줄타기를 하는 어떻게 그 외교를 해야 될지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편지도 받고 중국도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김정은이는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데 이때도 우리는 그 이론과 원칙을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재는 개편이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북한은 결국은 중국 편이 될 겁니다. 결국은 중국 편이 되고 그 이유는 북한 체제의 속성에서부터 연유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사실은 왕이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력을 물려받은 그 세습 군주나 마찬가지인데 그 세습 군주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그 왕조 체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왕조 체제가 개혁을 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생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하면 됩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혁 개방을 할 경우에 김정은 왕조 체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자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개혁 개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은 레짐 체인지를 하지 않은 채로 될 수 없다는 것이 뭐 정치학 개론에서 나오는 이론이죠.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런 정치 권력이 북한을 개혁 개방된 발전된 경제 국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야 북한이 그 부자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 북한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죠. 그 부자 나라의 통치자로서 김정은이가 남아 있는 것은 정치학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결국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핵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일이 정리가 될까?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죠. 결국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 뭐 북한 핵은 말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 뭐 전부 다 그런 얘기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월 9일 날 미국 시간으로 워싱턴에 있는 그 CSIS에서 재미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 제목이 2019년의 미일 안보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뭐 도전과 기회라는 그런 제목이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그 주미 대사 출신인 그 사사의 겐 이츠로라는 그 뭐 전 외교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핵이 또는 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대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제 얻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타협이 그러니까 완전한 타협이 아니라도 그 경우 일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 아마도 CVID 이외에 다른 중간선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까지만 오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핵을 동결을 시키면은 그럼 뭐 미국은 안전하겠죠. 근데 그것은 일본을 북한 핵 미사일 공격 앞에 노출시켜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사사의 겐 이치로 대사가 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된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경우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것도 되고 또 역설적으로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이 대충 타협을 해버리고 일본이 핵무장국가가 되는 거. 그 일본은 자기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 핵을 어정쩡한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것이 안 되는 거는 북한 핵이 지금 수십 발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급하면 그것을 이란이나 이라크한테 팔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또 망가뜨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CVID 이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연말에 그 영일 동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영일 동맹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사진도 보실 텐데 아베 총리가 그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10일 영일 정상회담을 런던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당연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 제재에 동참한다. 그리고 북한 배들이 바다에서 이제 몰래 그 석유라든가 석탄을 환적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막는 작업을 일본하고 영국이 같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국의 호위함이 바로 동해로 파견되는 뭐 그런 약속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본 신문들 보니까 그 아베 수상하고 메이가 지금 영국은 어쨌든 그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EU에서 탈퇴하는 것이죠. 그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영국의 지위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적극 협조하겠다. 뭐 거의 준영일 동맹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또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지금 일본이 또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아주 그 진취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국제 정치가 이렇게 그 이 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특히 그것이 한국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그 매티스 장관을 해임을 시켰죠. 그 해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정치적인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평론가들이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저분이 무슨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신문이나 뭐 뉴스 이런 것을 읽을 때 또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 정치가 하도 그 익스트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양쪽을 다 봐야지 한쪽만 읽으면 완전히 이 다른 그러니까 올바른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어떤 아주 그 유명한 분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 보니까 이 Fire and Fu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는데 이 책은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얘기 맞다라고 읽으면 트럼프는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뭐 아주 못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그날 미국 폭스뉴스에서는 이건 뭐 그냥 상상화를 막 그냥 트럼프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막 쓴 책이다. 이거는 뭐 대꾸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 열광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번역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읽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읽으면은 또 반대되는 책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반대되는 책인데 이 제목이 러시아 혹스 그래서 러시아 관련 거짓말. 이 책에 나오는 러시아에 관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저는 더 현실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의 적들이라는 요것도 나온 지 한 2달
채 못 되는 책인데 이 책만이 트럼프에 관한 책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하고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면담을 하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들이 트럼프에 관한 수많은 책 중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쓴 책은 자기네가 첫 번째다라고 해놓고 이 책의 한 챕터는 그 트럼프와의 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트럼프를 상당히 그 옹호하고 있고 아까 말한 이 Fire and Fury 이런 책들을 뭐 대단히 이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쪽을 다 보고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견해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주 그 유명한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Fear라는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책입니다. 밥 우드워드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탐사 전문 기자죠. 저 사람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가지고 결국은 이 닉슨 대통령을 뭐 사임하게 만든 그런 아주 그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런데 저 책이 뭐 트럼프를 비판했고 이 책에 바로 그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의 그 국제정치 이해 능력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 책에 나옵니다. 그 피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 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피어라는 책은 그 인터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대부분은 백악관에서 뭐 쫓겨나왔다고 보면 좋을 사람들. 그러니까 쫓겨나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감정이 억한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타당성이라든가 신빙성에서 많이 그 의심을 받는 책이죠. 근데 뭐 물론 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 책을 좋아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이제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이제 결정한 그 뭐 트럼프가 당장 나오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우리는 가짜뉴스 NYT 뉴욕 타임스의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는 뉴욕 타임스를 얘기할 때 앞에다가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씁니다. The failing 뉴욕 타임스. 지금 망해가는 뉴욕 타임스가 시리아에 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엉터리로 썼다. 자기가 한 말을 막 과장하고 침소봉대하고 엉터리로 썼답니다. 그래서 그 가짜뉴스 NYT가 보도한 것과 달리 미국은 적당한 속도로 철군할 것이며 당장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속도로 We will be living at a proper pace. 적당한 속도로 철군할 것이며 while at the same time continuing to fight ISIS. 그러면서 그 ISIS 테러리스트하고는 싸움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And doing all else that is prudent and necessary. 그리고 필요한 일대로 조심성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뭐 엉망으로 뭐 그냥 다 나와, 다 관두고 나와 이러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존 볼턴 그 뭐 우리 이렇게 고시험 하얀수업 난 그 미국 국가안보 수석이 있죠. 이 사람이 트럼프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랑 얘기한 다음에 그 발표한 것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은 이거는 컨디셔널한 것이다. 이 조건부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막 뭐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철군하겠다고 했을 때 막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는 정말 엉망이라고 막 욕을 했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오는 과정이 천천히 슬로우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할 싸움은 다 하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아주 완전히 그 투쟁이 격렬한 시대입니다. 미국 정치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뉴스를 볼 때 그 새기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의 그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국가 전략, 특히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똑같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세미나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그 바로 앞 대통령이 부시죠. 외교 정책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클린턴이 그 앞 대통령인데 부시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 대통령 이제 새로 될 때마다 우리 한국 학자들 뭐 모여서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을 요약하면은 지난 24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은 똑같았다. 그런데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24년 동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클린턴 대통령 8년,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8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8년, 그러니까 24년이죠. 24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았다. 그런데 그거는 틀린 정책이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쟁이 미국에서 막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24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을 그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그러니까 외교 정책 기득권 세력,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Amer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즉 워싱턴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거기에는 공화당 의원도 들어가 있고 민주당 의원도 들어가 있고 공화당 계열 연구소도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또 학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미국 외교 정책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그 외교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트럼프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쪽에 서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4년의 외교 정책하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표면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막 지 멋대로 그 영어로 레클리스라고 그러죠. 지 멋대로 그냥 기분으로 막 그 시리아 철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에서는 나와야 된다라는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아주 그 외교 국제정책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학파의 그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전통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24년 동안의 미국 외교 정책은 개입 정책입니다. 사실 미국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그런 상황이 됐죠. 뭐냐면은 1990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패권국이 됐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의 큰 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쉬면 돼. 그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미국의 전통은 고립주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제 이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첫 번째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죠. 소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레이건 부시인데 그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된 그 첫 번째 과실을 맛본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은 다른 앞에 있는 대통령하고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전부 냉전의 전사들입니다. 콜드 워리어들이에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워리어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아주 그 스캔들 많고 또 미국 국민들이 또 좋아했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평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클린턴의 정책은 미국은 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끌어가야 돼. 전 세계 모든 문제에 개입해야 돼. 그래서 그 미국 외교 정책을 만든 그 주요 세력들을 우리가 국제적인 개입주의자, 인터내셔널 인터벤션 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제 개입주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이 끝났으면은 다 군사력을 다 본토로 갖고 갈 수 있는데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 남겨두고 세계에 개입 정책을 했다. 부시 대통령 때는 네오콘이라는 세력이 그걸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미국답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독재 국가들 다 가서 다 쫓아버리고
그 독재 국가가 없어진 자리에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돼. 미국은 그렇게 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서 또 다 나갔죠.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포린 펄리시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이 견해를 그대로 따라간 그 국제적 개입 정책을 그냥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괜찮은 학자들이 냉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정책 20몇 년 동안 지속된 것은 실패다. 미국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조그만 나라 가서 전쟁을 20년씩 하면서 이기지도 못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병사들은 또 이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적들이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정책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든지 이건 고립주의죠. 그렇지 않으면 개입을 하더라도 중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년에 미국 외교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제 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미국의 포린 폴리시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의 반대하는 계열의 학자들 이론하고 트럼프 이론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만든 이론인지 트럼프가 그 학자들의 견해를 뭐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것인지는 뭐 우리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미국의 기왕의 외교 정책을 반대하는 궤를 트럼프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재하고 있던 싸움이 이번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에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터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시리아 철군 정책은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나와서 그냥 막 엉망으로 갑자기 만든 그런 정책이 아니라 미국 최고의 그 국제정책 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몇 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The Hell of Good Intention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스테픈 월트 교수가 쓴 책인데 이분도 대표적으로 미국의 개입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린 폴리시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가장 통렬하게 공격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제가 저 책 제목이 의도는 좋죠. 미국이 세계 문제에 개입을 하고 독재자들 쫓아내고 그리고 깡패들 나타나면 가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악당들 다 쫓아낸 자리에다가 선량한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그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미국의 능력 바깥의 일이며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그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책인데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에 나왔고 또 이 월트와 거의 뭐 같은 미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존 미어쉐이머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 Great Delusion 대환상이다 그러놓고 부제가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꿈 그리고 국제적인 현실. 지금 미국의 클린턴 그리고 부시 오바마로 이어지는 요 24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을 끌어간 세력을 그 아메리카 포린 폴리시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은 개입입니다. 개입 정책이고 세계를 미국과 닮은 곳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리버럴 헤지몬, 즉 자유주의적 패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패권적 패권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그 착취적 패권주의는 아닌데 세계를 민주국가로 만들고 그런 그 선의를 가진 패권주의자들이란 얘기죠. 그 과거와 같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리버럴 헤지몬이라고 그러는데 리버럴 헤지몬은 성공을 못한다라고 이 책은 그것을 이론으로 증명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세 개인데 지금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이 하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무역, 뭐 미국의 개입, 뭐 이런 건데 자유주의는 국제 정치의 그 도도한 세력인 리얼리즘, 현실주의. 현실주의라는 건 뭡니까? 모든 국가는 자기의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한다는 그것이 리얼리즘이죠. 그다음에 또 국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내셔널리즘입니다. 민족주의. 자유주의는 어떤 경우라도 현실주의와 민족주의를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미국 외교 정책의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은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엄벙덤벙 가다 보니까 도무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미어시에머라든가 스티픈 월트 같은 이런 그 참 대가들은 지금 미국이 전쟁이 도대체 상설화된 나라가 되었다. 전쟁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딘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 전부 다 지금 거의 20년째 전쟁하는데 이게 도대체 잘못된 외교 정책이 아니고 뭐냐. 그렇다고 일이 끝날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가 이 사람들 견해를 따라가지고 이거 다 관두고 나와야 돼 라고 해서 시리아에서 나온 건데 나오니까 미국의 기성 권력들 그리고 기성 언론들이 저 정신 나간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픈 월트라는 분은 그 포린 폴리시에 논문을 하나 기고했는데 미국의 시리아 정책으로부터 지금 좋은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Good riddance to America's Syria policy. 시리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인데 거기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제 스티븐 월트가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항상 그랬듯이 그는 올바른 일은 그 방향은 맞는 건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재미있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Good riddance to America's Syria policy. 그리고 부제가 as usual. 항상 그랬듯이 도널드 트럼프 has done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In the wrong way. 잘못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리아에서 나오는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아니다라고 트럼프를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나오는 거를 보고 미국의 그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은 트럼프가 어벤던 했답니다. 어벤던. 포기한 거예요. 미국의 신성한 음모를,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는 그 신성한 음모를 가진 나라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그걸 그냥 내팽개치는 못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티픈 월트라든가 미어셰모 교수는 아니야. 시리아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지. 그리고 미국의 힘은 다른 곳에 전개되거나 혹은 미래의 위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되어야 하는 것이야. 예, 시리아가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가서 헤매고 있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빼가지고 다음에 더 중요한. 그래서 이 미어셰모 교수라든가 스테픈 월트 교수는 미국이 개입을 다 관두고 고립으로 돌아오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되는 것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지금 다 때려치고 나온다고 해서 막 욕하는 것이죠. 그런 욕하는 책의 그 다른 또 계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한번 소개했죠. 정글 그로스백. 이 세계가 다시 트럼프 같은 인간이 그 미국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지구는 엉망이 된다. 예.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엉망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아주 참,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번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또 최근에 이건 뭐 지난 가을에 구입해서 본 책인데 책 제목조차 아주 재밌습니다. The Empty Throne. 왕자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왕자는 미국에 앉아 있을 자리인데 미국에 앉아 있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제가 America's Abdication. 미국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Of Global Leadership. 미국은 지구 전체를 끌어갈 사명이 있는 나라고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그 일을 포기해버렸다. 아주 비판한 책입니다. Empty Throne. 이건 뭐 미국이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거는 지금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 견해를 반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심각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태블리시먼트 쪽에 아무래도 언론이 더 세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전부 이스태블리시먼트 반영하니까 그거를 보고 트럼프가 정말 엉터리로 했고 그리고 매티스는 괜찮은 사람이다 말이지 라고 보면은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티스는 매티스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둘 다 객관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라면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견해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철군할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리고 그 철군을 막는 매티스가 쫓겨나서 큰일 났어.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월트라든가 또는 이 미어셰이모 교수는 사활적 이익이 아닌 곳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앞으로 더 중요한 곳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시리아에서 빼고 한국에서도 뺀다가 아니라 시리아에서 빼고 한국 같은데 보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니까 저희 한국 언론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도 야 트럼프가 저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주한미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막 지금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에서 나가는 것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의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대가들이 또 지지하는 것이죠. 물론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대가입니다. 이 이보 달다라는 사람은 뭐 저희가 유학할 때도 이 사람 논문을 여러 개 읽었는데 뭐 아주 참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그런 사람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예 선별적 개입이 아니라 완전히 손을 띄라는 책도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것도 뭐 상당히 참 총기 있는 젊은 학자가 썼는데 아이안 브레머라는 이 사람은 타임지 편집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1. 완전히 손 띄고 나올 것. 2. 선별적으로 개입할 것. 3. 지금처럼 할 것. 미국이 보통 나라냐? 이 세계 모든 문제를 다 해야지. 세 개를 옵션으로 내놓고 이안 브레머는 완전히 손 띄고 와라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손 띄고 오는 것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정책이다. 뭐 미국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강한데 라고 얘기한.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논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은 맞다라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의주시를 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전략을 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냐, 선별적 개입주의자냐? 저는 선별적 개입주의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학자가 또 이제 썼는데 그거 잠깐 설명하고 일단 미국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된 얘기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자에 워싱턴 익제미너라는 데 나온 글인데 기존의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당신네들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립주의자라고 비판하지 말라. 고립주의 아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돈만 많이 쓴다고 그것이 미국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세 번째는 좀 험블해져라. 미국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다. 그렇죠. 뭐 힘도 세고 이런 나라 지구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나라다. 한계가 있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 아직 못 끝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아직 못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모든 이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볼 만한 일도 아니다. 때로 힘을 쓰기보다 자제하는 것이 더 좋은, 테이블 위에 있는 더 좋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그래서 힘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써라라는 그런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논문, 뭐 기사들 이런 것들도 적지 않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뭐 73회지만은 이거 2부로 잘라서 2부의 그 주한미군 철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다 보니까 두 개로 쪼개졌을 때 앞에 있는 것을 많이 보시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보니까 보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자를 때 보면은 앞부분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뒷부분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보셔야지 그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시리아 철군이 주한미군 철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